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부방대 즉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제는 공영방송에서도 부정선거를 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달라진 분위기에 대한 감회를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 같은 제목의 글에서 제가 최근 CBS, MBN, MBC 라디오 등 세 곳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곳에서 다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국정원의 합동조사 결과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은 조작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여 지난 4.15 총선 등 선거에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를 시급히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사전선거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영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라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도 못하게 했던 방송 언론들이었는데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들이 처벌받고 선거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도 비슷한 결의 주제입니다. 전향우파 출판인인 길도영 타임라인 출판 대표가 4.15 총선 등에 대한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벌여온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해온 몇몇 비좌파 진영 인사들의 행태를 거듭 질타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길도영 대표는 선거 부정론자들을 틀딱 청명관리로 매도하는 분위기가 자칫 우파 진영 분열의 골을 깊게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그들의 부정선거론자 비판 비난이 보기에 따라서는 딱 조선식 쌍시옷 선비들 행태 같아 보기 딱하기조차 하다면서 그것을 프레임화해서 밀어붙여 최소한 사전선거 정도는 폐기하게 만들 줄 알아야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길 대표는 전에도 말했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파 정치 지형에 무슨 악영향을 끼쳤나, 이길 걸 지게 만들고 국힘당 지리멸렬의 원인이기라도 한 것 같은 분위기다라면서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이야말로 자기 당위에 매몰된, 쉽게 말해 나 잘난 걸 공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의 당위와 명분을 부정하고 헐뜯어 이런 식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길도영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비좌파 진영의 몇몇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대체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몇몇 사람들이 최근에도 계속 황당한 소리들을 해대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길도영 대표가 최소한의 전략 전술도 없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대표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힘을 몰아줘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4.15 총선 등의 선거부정 의혹을 진상규명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발목을 잡고 조롱하고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우파 진영에서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느냐고 강도 높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길도영 대표는 이어서 나는 양비 양시론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걸 주장하고 소를 내서 재판까지 간 게 뭐가 문제일까? 민주사회에서 시민 누구나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소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비록 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판결이 옳고 그름의 잣대는 아니잖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4.15 총선 등의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는 인사들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내거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어떻고 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존중했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이번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허술하고 엉터리같이 재판을 진행했는지 그걸 들여봤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신성시하는 그런 행태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 등을 벌이는 분들을 향해서 매도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제대로 재판 진행 상황도 들여다보지 않은 채 마치 선관위의 대변인인 양 된 양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길도영 대표가 날카롭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도영 대표는 공정선거를 위한 일말의 의혹이라도 없애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나는 비록 재판 결과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도 그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길도영 대표 정도의 그런 입장, 그런 스탠스를 갖는 게 맞죠. 지금 선관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곳곳에서 다 드러났는데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저 엉터리 같은 선관위를 비호하는 그 발언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30년 넘게 노동운동을 했고 민노총 대변인까지 지냈던 정호희 새로운 선택 사무총장이 민노총 주류는 민주당의 하청이 됐고 민주당을 위한 용역투쟁을 한다라면서 민노총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정호희 총장은 최근 인터넷에 나의 노동운동 실패기 그리고 새로운 선택이란 글을 올려서 민노총이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진영 정치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노총이 민주당을 위해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수없이 등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왜 이른바 국힘 계열 정권 때는 어김없이 퇴진 투쟁 구호가 등장하고 민주당 계열 정권 때는 침묵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적이고 시쳇말로 문평성대, 즉 문재인 태평성대여서일까? 전혀 아니다라면서 조작됐다고 의심받는 정부 통계로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딱히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2021년 민주노조 운동의 심장이라는 민노총 사무실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연행돼 구속되기도 했다. 국힘 계열 정권이 민주노총에 적대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계열 정권이 친노동적이거나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노총의 주류인 조국통일 NL파가 민주당의 하청 계열화됐고 용역투쟁을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거대 양당의 진영 정치에서 일방적으로 한 편을 들고 있다고 민노총을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해 올해부터는 아예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호희 사무총장은 연례 행사일 뿐 아무런 감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살펴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도가 민주노총이 드는 퇴진 사유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느냐면서 심지어 IAEA 의장국이던 문재인 정부 때는 뭐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권 타도 사유까지 격상됐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정호희 사무총장은 자신이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몸담았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실패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운동이 실패했다고 느끼게 된 계기로 든 사건은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이었습니다. 통진당은 그해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6명을 포함해 13명을 당선시켰는데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이 당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 총장은 통진당을 이루게 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통합에 찬성하는 편이었는데 내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과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의 난폭감에 기가 질렸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노동운동의 주축이었고 민노총을 이끌고 있는
NL 민족해방계열 세력과 PD 인민민주노동해방계열 세력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NL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을 맹신하고 21세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거대한 공동체, 그들이 지금도 운동판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노동운동을 하지만 노동보다는 친북 통일을 우선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PD를 두고도 이미 제1세계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동해방, 계급철폐는 가능하거나 옳은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조국통일과 노동해방은 둘 다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호희 총장은 민노총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간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노총은 1999년 구조조정제도 도입에 반대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0년 넘게 정부 및 경영계와 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총장은 노총이라면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가 노동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이른바 비타협적 투쟁만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는 일은 혁명적 시기나 전쟁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일인데 정권에 따라 그리고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오락가락할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운동권이 당시 조국 법무장관을 지키겠다며 집회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충격이고 상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우리 편과 나쁜 놈 편으로 딱 가르고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는 흑백 진영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었고, 소위 민주동문회들이 조국 수호를 내걸고 소위 민주노조들이 서초동 촛불 집회에 조직적으로 동원됐다. 내가 학창시절과 노동운동에서 생각하고 실천했던 것과는 너무도 다른 일련의 흐름은 큰 상처로 남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호희 사무총장은 현재 노동운동을 그만두고 민노총과도 인연을 끊은 뒤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인 새로운 선택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신 운운하려면 민주당 이중대를 자처하는 집단과 민주당에서 한자리 해보려고 기웃거리는 전직들에게나 하라면서 2024년 22대 국회에서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